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즈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오늘 돌아왔습니다. 지난달 PDRM 편을 보시고 바이오스펙트럼 유튜브가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셨는데 오늘도 그 기세를 몰아서 화장품 트렌드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꽃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사부터 나눌게요. 오늘 함께 해주신 꽃보다 아름다우신 세 분의 연구원님들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바이오스펙트럼의 BS맨 조원트입니다. 저는 제품개발부의 꽃 최치영입니다. 저는 꽃을 든 연구원 생명과학연구소의 김예리입니다. 저번화랑 좀 다르게 네. 남자 4명이서 하다가 그쵸. 네. 좀 그쵸. 칙칙했었나요, 전에는? 좀 재밌었어요. 자, 다들 오늘 보시면 오늘 또 옷도 화려하게 입은 게 저희 오늘 비주얼이 조금 남다르죠? 다들 주제에 맞게 오늘 또 화사하게 입어주셨는데 지금 원태주임님 손톱을 보니까 혹시 좀 손톱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손톱이요. 공선한 물을 들였습니다. 새빨갛네요. 무서워가지고 새끼 손톱만 했거든요. 맞나요? 짜자잔. 엄청 새빨갛습니다. 진하게 엄청 예쁘게 잘 들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꽃을 뷰티에 처음 이용하게 된 게 이런 식으로 천연 염색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또 오늘은 꽃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특히 요즘 올리브영이나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가보면 비건이나 내추럴 브랜드들 제품 중에서 꽃이 들어간 제품들이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식물에는 잎도 있고 뭐 줄기도 있고 뿌리도 있고 다양한 부위들이 있는데 왜 그 중에서 특히 꽃을 이용한 화장품 원료나 제품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꽃이 이제 식물의 번식을 담당하는 기관이어서 곤충을 유인하기 위한 색소나 향기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자외선이나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폴리페놀 그리고 폴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성분들이 피부에서 이제 항산화 작용이나 아니면 진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원료로 꽃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꽃은 또 꽃잎 말고도 수술, 안술로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위마다 이제 역할과 성분이 다 달라서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거에서 폴리페놀 또 플라보노이드 이런 이제 꽃의 유효 성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성분들이 저희 피부에 닿았을 때 어떤 효능을 나타내게 되나요? 꽃 추출물의 이제 대표적인 유효 성분은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플라보노이드입니다.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입니다. 두 번째는 폴리페놀인데요. 항산화뿐만 아니라 항염 작용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서 민감한 피부나 이제 염증 피부에 트러블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토시아닌인데요. 꽃의 붉은색이나 이제 보라색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제 색소 성분입니다. 이 역시도 이제 항산화 활성이 뛰어나고 광노화나 피부톤 케어 쪽으로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꽃 추출물은 항산화나 진정, 피부 보호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천연 유래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꽃이라는 게 항산화부터 진정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꽃이 단순히 저희가 보기엔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효능도 정말 좋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원태주님이 잠깐 앞에서도 얘기해 주셨듯이 혹시 잎만 사용하는 게 말고 암술이나 수술같이 좀 특정한 부위를 사용한 원료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추가적으로 꽃하면은 꽃가루도 있고 화밀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차이도 좀 궁금하네요. 꽃 원료는 보통 이렇게 꽃잎만 사용하지 않나? 라는 이미지가 있으실 텐데 실제로는 꽃의 특정 부위만 가지고 원료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비폴렌 추출물은 꽃가루, 즉 수술에서 유래된 이제 성분으로 이제 원료화된 제품이고요. 또 암술 부분만을 사용하는 사프란도 꽃의 특정 부위만 사용하는 대표적인 원료입니다. 저희 바이오 스펙트럼에서는 동백꽃의 화밀, 즉 꽃의 수분과 생장을 위해 분비되는 성분인 넥타르 성분만을 활용한 카멜리아 넥타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이제 화밀과 꽃가루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에요. 먼저 화밀은 꽃 안에서 분비되는 달콤한 액체로 주로 당분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벌이 꿀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반면에 꽃가루는 식물의 수컷 생식 수포를 담고 있는 입자로 단백질과 다양한 영양 성분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화밀은 액체 형태의 당분 공급원이고 꽃가루는 입자 형태의 생식 및 영양 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화밀이 채집시기가 되게 잡기 힘들고 양도 엄청 적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화밀을 바이오스펙트럼에서는 어떻게 수급을 하고 있는지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바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바이오 스펙트럼이 제주도에도 이제 제주 센터가 있잖아요. 저희 제주 센터에는 또 직접 동백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백꽃을 직접 재배부터 해서 수확도 직접 진행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그 동백 화밀, 그러니까 동백꽃에 있는 그 꽃꿀을 뽑기 위해서 직접 수작업으로 동백 화밀을 채취하는 작업도 하고 있어요. 저희 원료 중에 아까 소개해주신 카멜리아 넥타르라는 원료들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손수 다 하고 있군요. 핸드메이드로 하고 있습니다.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화밀 꽃가루 얘기를 하니까 괜히 막 몸이 가려운 것 같은데 봄에 꽃가루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꽃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 소재를 이용할 때 혹시 문제는 없을까요? 말씀 주신 대로 꽃에는 알러지를 이제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존재합니다. 특히 꽃가루나 일부 향 성분에서는 이제 민감한 피부에서 조금 이런 반응이나 이제 자극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품 원료에서 이게 사용될 때는 바로 그대로 이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 추출이나 정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뭐 농도나 뭐 자극 성분이 제거되고 원료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화장품 원료는 피부 자극 테스트나 안정성 평가를 거쳐서 이제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 조건에서는 좀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사전 테스트를 이제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파주 시골 사람 출신이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 이제 철쭉이랑 진달래꽃 그 꽃을 뜯어서 뒤에 이렇게 쪽쪽 먹었거든요. 뭔지 아나? 잘 먹었는데 커서 보니까 이게 독성 물질이랑 알러지 성분이 많대요. 옛날 생각하면서 딱 생각하니까 나는 알러지가 없구나. 딱 나는 느꼈습니다. 없었다. 없는 사람이다. 조주님이 정말 와일드하게 잘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달래는 괜찮은데 철쭉은 독이 그쵸.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살아남은 주임님이 참 강한 거의 아마 사람. 철쭉을 드셨을 텐데. 저는 진달래가 다 먹었을 거예요, 그냥. 산 위에서 핀다고 했나? 진짜요? 그러면 저는 평지는 철쭉이 맞다 했어요. 임상 실험을 했네요. 철쭉 괜찮은 듯 안 괜찮은 듯 아주 건강하신 살아남았다. 살아남았다. 아까 근데 주임님 그 손톱 한번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손톱이요? 손톱 빨개. 엄청 빨가요. 네, 동서남북이 진짜로 엄청 예쁘고 진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주임님 손톱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혹시 꽃의 색이랑 효능이랑 또 연관성이 있을까도 궁금해요. 또 뭐 색상별로 좀 성분에도 차이가 있을까? 이제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다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꽃의 색은 주로 이제 색소 성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붉은색이나 보라색 계열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경우가 많고 노란색 계열은 이제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색소 성분들은 항산화 작용이나 이제 피부 보호 효과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색상은 효능을 유추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색만으로 효능을 단정 짓는 것은 조금 주의가 필요한데요. 실제 효능은 꽃의 종류나 이제 사용 부위 그리고 추출 방식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꽃의 색은 참고 지표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정확한 접근입니다. 꽃의 색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효능을 유추할 수 있는 가이드는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바이오 스펙트럼에도 정말 다양한 꽃 원료들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혹시 컬러별로 좀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동백꽃과 같은 이제 빨간색 계열은 항산화 성분이 이제 풍부하기 때문에 안티에이징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생각할 수 있고요. 푸른 연꽃과 같은 이제 파란색 계열은 진정이나 항염 그리고 이제 피부 스트레스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달맞이꽃과 같은 이제 노란색 계열은 보습과 피부 장벽 강화에 연관성이 높고 복사나무꽃과 같이 이제 핑크색 계열은 화사한 이미지에 맞게 피부톤 개선 및 브라이트닝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 그 푸른 연꽃 나오니까 제가 공저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오. 논문 공저자를 했는데 효능이 좋습니다. 네, 인증. 조원태 BS 인증. 푸른 연꽃 사용한 제품 있어요? 블루연이라는 제품이 아, 링크 처음 보는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거는 제 화장품이 있는. 화장품 있는지 발라보고 없어요. 아직 없어요? 아직 빨리 사가세요. 지금이에요. 이거다. 아무도 없다.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지금이에요.
컬러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컬러별로 효능들을 딱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봉선화 이야기 하다 보니까 소년 오기 전에 이어지지 않으면 첫사랑이 이어준다 이런 얘기도 했고, 봉선화 꽃말은 나를 잊지 마세요. 혹시 이런 식으로 꽃말이랑 원료의 효능이 서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꽃말 자체는 이제 문학적인 의미고 이제 효능은 과학적인 개념이라 출발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꽃말이 완전 배제적으로 효능이랑 동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꽃의 색이나 향, 그리고 생존 방식 같은 특징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미지를 느끼고 그게 꽃말로 이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봉선화 이런 것도 지금 보시면 색이 엄청 길게 남아있거든요. 끝까지 기억에 남는 첫사랑 이런 거랑도 연결이 되기도 하고, 캐모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 그리고 위로 평온한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도 진정 효과로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백꽃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인한 이미지가 있는데 피부 보호나 항산화 쪽으로 연결돼서 효능 평가가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꽃말이랑 과학이랑 동떨어져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다라고 하고 싶네요. 일단 캐모마일이나 이렇게 동백꽃처럼 꽃의 꽃말이나 이런 꽃의 스토리들이 이렇게 효능에 연관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걸 저희가 또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잘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아무리 좋은 성분들 또 이런 원료들이 있어도 결국은 추출 과정에서 이게 다 파괴돼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꽃의 유효 성분을 조금 그대로 담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추출 방법들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추출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증기 증류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100도씨 이제 되는 가까운 고온의 수증기를 이용해서 휘발성 향 성분을 이제 추출하는 방식으로 에센셜 오일을 이제 얻는 데는 좋지만 아무래도 고온을 사용하다 보니까 열에 약한 성분은 좀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용매 추출입니다. 핵산이나 에탄올 같은 용매를 사용해서 꽃의 지용성 성분을 함께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열 손상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용매 잔류를 좀 관리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물을 사용하는 열수 추출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향 성분보다는 폴리페놀이나 당류와 같은 수용성 성분을 추출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세 번째는 초윤계 CO2 추출입니다. 이 방법은 낮은 온도와 고압 조건에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성분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일부 고급 원료에서 사용되는 공법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해주셨던 폴라보노이드나 폴리페놀 같은 성분들은 열이나 산소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추출 방법에서 쉽게 파괴될 수도 있고, 같은 꽃이라도 어떤 추출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원료의 성분 구성이 특징이 되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저희 바이오 스펙트럼에서는 추출된 원료의 활성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HPLC나 LC-MS 같은 고도의 엄청난 분석 장비를 활용한 정밀 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청 전문가 같은데. 전문가의 향기가. 성분을 제대로 담기 위해서는 참 다양한 공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또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기 위해서 연구원님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 이렇게 다양한 공법들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원물적인 걸 보자면 좋은 원료는 좋은 환경에서 나온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혹시 꽃이 자라는 환경이나 산지 이런 것들도 혹시 원료의 퀄리티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식물이 토양, 기후, 일조량, 온도 이런 특정 수확 시기 같은 환경 조건에 따라서 2차 대사 산물이나 아니면 생산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마스크 장미 같은 경우에 재배 지역에 따라서 이제 로즈 오일의 향기 성분인 시트론네롤이나 이제 제라니올의 함량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논문이랑 보고가 있고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 또 특정 식물에서는 재배 지역에 따라 폴리페놀 조성이 달라진다는 사례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 개발할 때에는 이제 단순히 식물 종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산지 관리, 수확 시기, 그리고 지표 성분 기반으로서의 원료 표준화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야 이제 생산 배치 간의 표준 편차를 줄이고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좀 산지도 진짜 정말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네요. 그런데 저희 지금 여기 저희 스튜디오를 보면은 장미 추출물, 다마스크 로즈 장미 오일 이런 식으로 이제 에센셜 오일이랑 추출물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원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꽃 추출물과 에센셜 오일은 제조 공정과 그거에 따른 성분 구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추출물은 물이나 에탄올, 글라이콜 같은 용매를 이용해서 꽃의 다양한 성분을 이제
용해시켜서 얻는 원료입니다. 이 과정에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당류와 같은 비휘발성 성분까지 이제 함께 다 추출되고 주로 보습이나 항산화, 진정 등의 기능성 원료로 사용됩니다. 반면에 에센셜 오일은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증기 추출 방법을 통해서 얻어지고 꽃에 존재하는 휘발성 향 성분만을 분리한 원료입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장미 오일이나 라벤더 오일 같이 이제 향 중심의 원료로 이제 구성되고 아로마 효과나 향기 부여를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정리하자면 추출물은 다양한 활성 성분을 포함한 기능성 중심 원료고 에센셜 오일은 휘발성 향 성분 중심의 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추출물은 조금 효능의 집약적인 효능 중심이고 에센셜 오일은 향이 메인인 이런 원료라고 하셨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지금 앞에 샘플이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직접 비교를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시죠. 장미 오일이고 오. 이거는 장미 추출물이에요.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오, 진짜 진해요. 이건 향이 그렇게 세진 않네요. 한번 바꿔서. 에센셜 오일은 향이 진짜 진하고 이건 저희가 흔히 아는 그런 딱 전형적인 다마스크 장미 향이에요. 추출물은 향이 아예 없어요. 오, 신기하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캐모마일 원료고요. 얘는 추출물이고 이 친구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한번 냄새를 맡아보면은 진짜 하나도 없어요. 약간 뭔가 고급스러운 냄새. 진짜요? 이거는 코를 댔는데도 냄새가 없어요. 와, 엄청 진한데요? 엄청 진하죠. 네. 와, 여기서도 나요, 사실. 이 정도로 이제 에센셜 오일이랑 이런 추출 방법에 따라서도 이렇게 이렇게 냄새로 가느냐, 추출 효능으로 가느냐, 엄청 차이가 크겠네요, 확실히. 이런 식으로 직접 저희가 이제 시향해보고 하니까 왜 추출물이랑 에센셜 오일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지를 바로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또 같은 꽃이어도 어떤 성분을 저희가 중심적으로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원료가 된다. 시향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혹시 이런 이제 원료들에 대해서 연구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효능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나요? 바이오 스펙트럼에서는 원료 효능 평가를 여러 단계에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세포 수준에서 이제 항산화, 항염, 미백, 콜라겐 합성 같은 이제 반응을 확인하고 동시에 세포 독성이나 항균 같은 기본적인 평가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클레임에 따라서 이제 탈모나 항비만 그리고 상처 치유 같은 기능성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동물 대체 시험이 되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동물 대체 시험 기반의 안정성 평가도 진행하고 있고 피부 투과 시험을 통해서 원료가 피부의 실제 피부 환경에서도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진심인 바이오 스펙트럼답네요. 자, 벌써 오늘 2회차의 마지막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참석해주신 연구원님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데 다들 바이오 스펙트럼에서 좀 주목하시거나 관심있게 보시는 꽃 원료들을 한 가지씩 소개해주시면서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분부터 먼저 하실까요?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네, 그럼 치영주님부터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마스크 장미. 다마스크 장미. 네, 추천합니다. 왜냐면 일단 너무 예쁘고요. 그쵸, 예쁘죠. 네. 그리고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피부 케어 원료로 쓰여 왔었기 때문에 역사가 거의 지금 수백 년이 된 원료예요. 그래서 아주 역사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고 뿐만 아니라 주름 개선이나 이제 항산화, 항염이나 보습 그 효능이 너무 좋은 원료이기 때문에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정말 그 엄친딸 같은 엄친딸. 원료다. 그래서 네, 다마스크 장미를 추천합니다. 다마스크 장미가 올해 좀 트렌드에도 들어가 있고 또 효능이 진짜 좋잖아요. 엄청 좋아요. 제가 효능 평가를 해봤지만 엄청 좋습니다. 좋은 장미 원료를 추천해 주셨고 다음은 또 어떤 분이 추천해 주시나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6년 트렌드가 피부를 꾸미는 것을 넘어서 일상 속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자라는 웰니스가 웰리스. 되게 핫한 주제거든요. 미세먼지 같은 게 이제 피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제 콜라겐을 분해해서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되는데 동백꽃이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이 많아서 피부 보호 효과에 좋은 원료로 되게 잘 알려져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동백꽃 추출물이 미세먼지에 의해서 유도되는 이제 활성산소종을 줄이고 콜라겐의 분해를 억제한다라는 논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동백꽃이 단순히 이제 항산화 소재를 넘어서 항오염 기능성 원료로서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원료라고 생각을 해서 동백꽃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에 저희가 또 동백 농장도 있듯이 동백꽃 원료들도 좀 저희가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마지막으로 예린 주인님께서 추천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고대 이집트의 종교의식이나 이제 전통의학에 사용되는 이집트 수련으로 알려진 이제 신비로운 푸른 연꽃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푸른 연꽃 추출물은 플라보노이드나 피토스테롤, 안토시아닌과 같은 이런 다양한 활성 생리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원료로서 항산화나 피부 진정, 피지 밸런싱 측면에서 이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재입니다. 바이오 스펙트럼에서는 잘 알려진 이제 항산화나 보습 효능 이외에도 피지 생성 억제나 리파제 활성 억제, 두피 진정 관련된 효능을 확인을 했고, 이와 관련된 특허 등록이나 논문 게재도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두피열 감소, 두피 진정, 두피 헤모글로빈 농도 개선, 두피 피지량 개선 등 다양한 이제 임상 시험도 수행을 해서 두피 케어 소재로서 이제 각광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염색이나 파마 이런 걸 자주 하다 보니까 두피 소재에 관심이 많아서 푸른 연꽃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완전 좋습니다. 안 그래도 이 그 푸른 연꽃 소재 자체가 최근에 그 아까 말씀해주신 두피 관련 특허가 등록돼서 저도 이제 영업하면서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데, 정말 좋은 원료를 이렇게 세 가지 다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좋고요. 따끈따끈한 특허 아니에요? 그쵸, 따끈따끈한 특허인 원료인데, 그래서 이렇게 핫한 세 가지 원료들을 다 이제 추천해 주셨고, 오늘 이렇게 또 꽃 원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좀 오늘 이 영상을 이후로 좀 여러분들의 파우치 속에 있는 꽃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는 또 다음 달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올 테니까요. 이번 영상도 이제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오늘 함께 해주신 연구원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